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또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원금 수수 의혹의 파장이 윗선의 묵인 의혹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당시 당대표실에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됐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거 보고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황에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수진이 살아있는 현지를 잡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공명 주 생중달 이게 뭐 삼국지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에 빗대어서 죽은 이수진이 살아있는 현지를 잡았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과거 김병기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 진술서를 김현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사항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참 해악의 민족인 게 참 잘 지으셨어요. 공천에서 떨어진 이수진이 살아있는 김현지를 노리고 있고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하게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수진 전 의원이 제출한 그런 서류들이 당대표실에 전달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거면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네. 그걸 알았는데도 묵인하고 넘어갔다고 하면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가 몸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 그 개혁신당도 하여금 특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돼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불감증 조금 무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결코 이거를 좌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퀴벌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한 마리가 잡히면 사실 내가 그냥 놓치고 넘어갔을 게 10마리고 네. 어딘가 구석에서 숨어서 있을 바퀴벌레가 100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잡고 나서 안심하지 않잖아요. 어딘가 더 있을까? 저는 걸린 게 한 건이면 그냥 넘어간 거는 100건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헌금을 대규모로 받았다,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1억 원을 받고 서울시 의원 공천을 줬다라고 하는 이 의혹은 상당히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파만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김현지가 또 왜 등장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당시에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너무 비리이고 불공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실에 보고를 했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이 김현지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 씨는 분명히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것이 공관위원이자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병기 이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되면서 사실상 뭉개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사건이 벌어진 걸 넘어서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오히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관위원회 자리에 있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어떤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이런 종합적인 복합비리 사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 윤리감찰원 정도에서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수사 착수를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수사를 지금 뭉갰다라고 해서 그 서울청까지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자기 허물을 자기들끼리 수사를 하고 있는 엉뚱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이 어떤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다 보면 저도 지방에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했었는데 온갖 투서가 다 들어옵니다. 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랬다, 뭐 30년 전에 누구 돈을 껐는데 안 갚았다, 뭐 쟤는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 온갖 투서가 다 들어오는데 그걸 다 심도 있게 평가를 하면서도 신빙성을 다 따지진 못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법조인이에요. 이분은 진술서를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진술서를 써야지 법률적 효력이 있고 증거를 어떻게 붙이고 작성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적사항을 붙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거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김현지가 이재명에게도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덮어졌다?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김현지는 국회는 피할 수 있어도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수사라는 게 비단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는 지금 피해가면서 또 올해가 되면 또 국정감사에서 또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 왜 안 나오냐 얘기가 또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피할 수 있지만 하지만 수사는 피할 수 없다 보고 제가 또 예언을 하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갔는데 김현지 실장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중국 괜찮은데? 라고 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상하이 영사로 보낼 수도 있다. 그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좀 그렇고 좀 가까이 둬야 되는데 상하이 영사 정도로 가는 게 이재명 정부에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상하이 정도면 가깝다. 네, 사실 이수진 전 의원은 이렇게 중요 사안이라서 이 장 대표에게 당연히 보고가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가 이 사안을 정말 몰랐다면 이제 보좌진의 누락이고 알았다면은 묵인한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좌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보좌진 출신으로서 이런 중대한 사항이 그것도 당대표실로 직접 보고가 전 의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거를 과연 의원에게 보고 안 할 용기가 있는 보좌진이 누가 있을까요? 김현지 정도. 뭐 김현지 정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 좀 알고 말하라고 하는데 알 수 있게 우리한테 좀 알려주기나 하던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했다면 사실상 보좌진의 무능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알고 넘어갔다면 저는 반드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몸통이고 사실 강선우만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서 절대 안 되죠.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용이 절대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이게 계속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무뎌지는 게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름이 바로 김현지 실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서 또 인사청탁 의혹, 강선우 장관 지명 과정 등 계속해서 이 히읗지읒 뭐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 김현지 뭐 비서관 굉장히 주요 논란마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좌관이 당의 주요 의사 결정과 인사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민주당에서라도 밝히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민주당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하면서 언급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문고리 3인방에게 사실상 장악이 되면서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고 그것이 국정농단이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탄핵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사건만 해도 너무도 심각합니다. 일단은 관할권에 대해서 뭐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를 사퇴하라고 종용을 한다든지 뭐 부속실장의 자리에서 지금 뭐 청탁을 받니마니 그런 그 문자가 또 적발돼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텔레그램의 현재 누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연루됐던 모든 사건들에 김현지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대장동에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너무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유튜버가 김현지 실장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그런 현상금까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런 사람이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가 그리고 국가 운영상에 적절한가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권자로서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는 불발됐지만 계속해서 이 국정감사를 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국민적인 심판과 단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만큼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저희 신년 인사회에서 청와대 초청당해서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도 갔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기인 사무총장님하고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불쾌감 있는 그런 언어로 저희 이기인 사무총장님에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느냐, 말할 거면 좀 알고 말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초대한 손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본인 개인 감정을 다 배제하고 어쨌든 간에 그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을 잘 모시는 게 보좌진으로서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석에서나 할 법한 그런 얘기들이고 그런 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사실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이 본인이 정말 그토록 해명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와서 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막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네, 김현지 논란 이렇게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 김현지 실장 뭐 무슨 사이냐, 운명 공동체다. 김현지가 이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실장을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담 좀 언제까지 안고 가시리라 보십니까? 정권 끝날 때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죠. 끝까지 간다. 이미 드러난 사건들이 너무 많고 근데 아무것도 해명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근에 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최근 영빈관에서 있었던 이 새해 신년회에서의 어떤 해프닝도 네.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그래서 본인 관련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일가를 하지만 알려줄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알려주거나 설명할 생각은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국민들을 개뭐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동네 구멍가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우리 국가의 주요 부처 기관에 대한 이 인사를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군사들에 대한 그런 정책 집행까지 그러니까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이 대통령이란 자리인 것이고요. 지금 그 바로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리 보좌를 하는 게 부속실장 김현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인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장에도 안 나왔고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 언론 취재에 몇 차례 응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을 시에 의구심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권의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빠져서 끌려 내려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광명이라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이 정권의 화약고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이 김현지 리스크가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는 이미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고 보고요. 끊어졌다. 더 이상 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먼 목표를 보고 달려야 되는데 지금 앞만 보고 걷고 있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현지 부속실장이 하루빨리 본인에 대한 의혹과 해명을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역사의 심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국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제2의 저는 국정농단의 사태로 보아져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의가 다시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좀 돌아와서요. 공천 헌금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제도를 흔드는 중대 범죄인데요.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입게 될 타격, 또 차기 선거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 막대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공이 돌아봐야 할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우리 당도 뭐 이런 불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한 차례 엄청 큰 폭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부산의 정모 의원, 우리 당 정모 의원이 전현직 부산시 의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좀 부당한 문제, 불공정하게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치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이런 문제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런 취지와 맞닿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과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좌지우지하는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께서 직접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 중인 공천개혁의 핵심인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보다 더한 지금 정황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공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공정한 것, 선거에서 가장 공정한 것은 특정 사람에 의한 이 찍어내기식, 누군가에 대한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은 공천을 주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단수 공천을 주는 행태가 아니라 당원들께 선택을 받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국민들께 그런 소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여야 모두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더해서 지금 양당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다 보니까 내가 이 의원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할 수 있는 고민 가운데 돈이 그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경쟁이 있는 후보들을 찾아내기가 점점 더 힘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당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양당 정치를 협파할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택지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도 일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공천의 이런 공정성 자체가 좀 의심받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제 자정 능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현재로서는 전수조사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하루 전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당 차원으로 이제 발표를 내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표적 감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 전체를 헤집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우리 정의한 대변인 짚어주셨던 것처럼 한두 군데서 발생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되면 사실상 여기저기 다 심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스코 부르는 수준 아니면 제대로 박멸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 마리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가 않다. 제가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윤리감찰원에서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당 업무 방해를 한 것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은 이런 불공정한 경선 과정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부정한 어떤 행태들, 이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적인 단죄까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얼마나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에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고양이에게 지금 생선을 맡기자고 하는 꼴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서 다른 이슈가 터지면 그로 인해서 덮어지기를 바라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강제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압수수색도 못하고 계좌 추적 같은 것들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과거에 이수진 전 의원이 이렇게 제출했던 그런 서류들이 그대로 묵인되고 이때 와서 터진 걸 보면 사실 과거에 한번 덮었던 전력이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수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특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걸 저희가 어떻게 더 에스컬레이트해서 국민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언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요, 오늘 제명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다른 대화 녹취는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오히려 그 반대로 들린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좀 무서웠나 봐요. 제명시키면 대화를 다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제명이 되게 되면 당원 당규의 결정이 번복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당에 복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력이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 진짜 나가면, 나 자르면 너네들 다 죽는다 이렇게 저는 무언의 협박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그런 조치들이 좀 온건하게 미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건만 있겠습니까? 넘어간 게 10건이고 숨어있는 게 100건일 텐데 본인들이 안 걸리라는 보장이 없는 한 이렇게 세게 못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정보력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네. 저는 사실 강선우 그 당시 의원 녹취록이 나왔을 때도 좀 놀랐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 장면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녹취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내용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전 더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정보들을 수합하고 가지고 있을까, 정보기관에서 활동했던 그런 이력을 얼마나 활용을 해왔을까. 단적으로 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쿠팡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전현직 자신의 보좌진들에 대한 또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딱 특정이 된 보좌진들이 페널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이 어떤 앞으로의 이런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민주당의 의원들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 심리를 지금 자극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 정보력과 지위를 활용해서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좀 비겁한 술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친명계 좌장이란 평가까지 받으면서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제명을 당하네 마네로 이렇게 떠밀려 오는 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더라고요. 이 민주당의 숙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친여권 성향의 언론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얼마나 잔악무도하게 권력 투쟁을 하는지를 또 저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네. 특검까지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천은 정당의 정치의 출발점이자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국민의 권리와 신뢰도 지켜질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조사되고 또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지 그것도 다 일타뉴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